안녕하십니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하는 오늘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북토크는 그림 속을 거닐다 이수지의 그림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1시간 30분가량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문화평론가이고 그림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북토크의 주인공이며 오늘 이제 저희들에게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이수지 작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라고 하고요. 작년 진짜 딱 이맘때 대만 도서전에 가서 대만의 독자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정말 들떠 있었는데 정말 직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나중에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만에서 오픈북 어워드라는 또 큰 상을 파도야 놀자 웨이브 그 책에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한번 둘러보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질문하는 경계그림책 3부작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통해서 세계의 독자를 만나왔습니다. 2002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펴냈던 것이 첫 그림책이고요. 그 이후로 최근에는 2016년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상의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수지 작가님은 그 뉴욕타임즈 베스트 그림책에 2차례 자신의 작품을 올린 적이 있고요. 브라질 아동도서협회의 글없는 그림책상, 또 미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의 올해의 원화상 금메달, 또 보스턴 글로브 혼북 명예상, 그리고 작년에 이 오픈북 어워드의 올해의 아동도서상까지 세계 곳곳의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수지 작가 작품을 통해서 글없는 그림책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독자들이 많은데요. 작가님께서 아직 그 그림책에 글이 없다는 것이 좀 낯설게 여겨지는 그런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글없는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림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단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이 있고, 그리고 그 글과 그림이 담겨 있는 이렇게 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대개는 글과 그림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거나 보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밀고 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형식이 그림책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글과 그림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없는 정보를 쌓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그림책이 되겠죠. 이 동물원이라는 책은 이렇게 전형적인 그림책과 글 없는 그림책으로 가는 어떤 중간지대에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동물원이라는 제목이지만 동물원 철창 안에 동물이 보이지 않아요. 표지를 넘기면 면지가 나오고 이 면지에서는 주로 이 면지의 역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약간 맛보기 정도 티저 영상을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동물원이라는 제목이 나오면서 아주 작은 공작새의 깃털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지만 이 공작의 깃털은 앞으로 나올 사건에서 이 공작 깃털의 주인인 공작새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또 암시를 해주죠.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동물원에 놀러간 한 가족이 겪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펼쳐지는 이 글과 그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는 엄마 아빠와 동물원에 갔어요 라고 텍스트가 말을 하는데 동물원은 뭔가 좀 쓸쓸하고 그다지 활기 차 보이진 않고요. 그 아이는 계속 이 공작새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릴라 집에도 갔고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고릴라 우리에는 고릴라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공작새를 보고 있고요. 결국 곰동산에서 아이는 아빠 손을 놓고 이 공작 꼬리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아이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죠. 이 책은 계속 그 글이 어디를 갔었는지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이는 없어졌고 동물도 없고 엄마 아빠는 놀라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같은 장소에 있는 아이의 다른 판타지를 보여줍니다. 텍스트는 전체 다 합쳐서 10줄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사라지고 부모가 걱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그 모험이 펼쳐지고 이 난리 끝에 아이는 결국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글만 읽어서는 이 책의 반만 읽는 것, 반도 아니죠. 정말 작은 부분만 읽는 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그림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디테일들을 읽어내야지만 그림책으로서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동물원 책은 10줄이라도 있었죠. 이제는 글이 아예 없는 그림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큰 상을 주신 이 파도야 놀자 웨이브라는 책이 바로 글 없는 그림책인데요. 앞서 동물원에서 그랬듯이 이 책은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아주 자세히 볼 수밖에 없고 그림이 밀고 가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독자가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일단은 무척 좋은 선물이고요. 어차피 글이 있어도 못 읽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글 없는 그림책은 워낙에 글이 없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밀고 갈 수 있도록 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글을 너무나 잘 아는 좀 나이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은 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잘 알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습관을 깨면서 새롭게 그림책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뒤에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글 없는 그림책은 그렇게 여백이 많은 책이고 독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림책입니다. 지금 그 글 없는 그림책의 매력에 대해서 이수지 작가님이 아주 여러 가지 작품을 예로 들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 라이브에 채팅창에 의견들을 또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와서 기쁘다, 좋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런 얘기도 주시고 경계 그림책 3부작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울 속으로 또 그림자 놀이, 파도야 놀자 이렇게 세 작품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자연과 친구가 되고 또 두려움을 넘어서면서 성장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지 작가님 작품 하면 놀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데 잘 노는 편이세요?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고요. 우선 놀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아까 말씀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놀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셔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예전에 브라질에 북토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난데없이 고맙다고 하셔서 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겁이 많아서 바닷가에 가도 파도를 너무 두려워해서 물속에 못 들어갔는데 이 그림책을 보고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림책이 이렇게 실용적인 물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북토크 끝나고 근처에 있는 이제 해변에 놀러 갔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보사노바 그 음악 중에 The Girl from Ipanema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해변이었어요. 이파네마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해변의 파도가 집채만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도가 아니고 뭔가 서핑에 적합한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오는 걸 보고 저걸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정말 대단했고 제 책을 보고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더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뭔가 그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작은 연습인 것 같아요. 뭔가에 정말 쓸모가 있기 위해서 놀이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잘 놀아본 아이가 유연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놀이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켜야만 그 놀이가 성립이 되고 또 놀이는 굉장히 자발적인 것이고 그 놀이를 통과하면서 아이는 작은 연습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놀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유연함이라고 말을 했는데 유연함은 아이들은 이미 갖고 있는 덕목이고 또 예술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예술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통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유연함과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작게는 이제 그림 그리다가 작업을 하다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그러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그 놀이의 힘,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해서 경험이 많을수록 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보고 잘 노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워커홀릭이고요. 그리고 취미가 없습니다.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통역하실지 모르지만 네. 덕업일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놀 때는 또 잘 놀고요. 또 혼자 잘 놀고 또 그래서 어린이들도 그 혼자 잘 노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제 그림책은 주로 이제 같이 놀 때도 있지만 자기가 혼자 놀 때 자기만의 세계에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갔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어린이는 어른이 없는 사이에 자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딘가에서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은 상상으로 보내는지가 그 아이의 성장에서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수지 작가의 글없는 그림책들은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그 시기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견뎌야 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백신? 그런 역할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지 작가의 이 그림책들을 보면 사실 크기가 그렇게 큰 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굉장히 넓은 공간 또는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미리 포기했던 장소까지 데려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수지 작가의 경계 그림책 3부작을 보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발견하면서 참 경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익숙한 그냥 책에 넘기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다 허물어져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그 책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모험을 벌이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 책은 이수지의 그림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제가 쓴 제 책에 관한 책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책이란 물건은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생기죠. 그런데 종이를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가운데 이렇게 실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묶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림책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는 이 가운데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지 마라, 잘 안 보이니까 라는 그런 암묵적인 규율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얼굴이 들어감으로 해서 얼굴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다 일그러지고 잘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여기 그림을 안 그린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 하지 말라는 거를 해보겠어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나온 제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의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어요. 양쪽 그림이 반전된 그림이고요. 똑같은 것이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반전된 그림입니다. 앨리스가 토끼를 찾아 헤매는 어떤 한 장면인데요. 제가 이 장면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 이걸 잘 보니까 저쪽 페이지가 혹시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책에 접히는 재본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현실 세계고 한쪽은 거울에 반사된 세계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처음 만들었던 책이 이 거울 속으로 거울 미러라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펼치면 한쪽에 이렇게 아이가 외로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펼치면 반대편에 자기와 똑같은 아이가 똑같이 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둘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모른 척을 하지만 종국에는 나중에 이제 친구가 돼서 이제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지금 보신 것처럼 한쪽 면은 현실이고 한쪽 면은 이제 환상의 세계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그 두 세계가 섞여 버려요. 그 아이디어가 재밌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또 다른 이야기로 풀어보는 게 이제 파도야 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책을 펼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은 아이의 세계이고 한쪽 면은 파도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파도하고 밀고 당기면서 놀이를 하다가 문득 그 파도가 이 가운데 재본선 위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이런 형식적인 어떤 면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이 책은 그냥 바닷가에 놀러간 아이의 즐거운 하루로 읽힐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합니다만, 또 형식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보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을 하고 그 세계가 섞여들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앞서 거울과 파도, 이 책의 판형은 같아요. 열리는 방식만 다르고요. 그러면 내친 김에 하나 더 만들어서 3부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만든 책이 그림자 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파도야 놀자는처럼 이렇게 가로로 긴 판형이지만 이번에는 책이 이렇게 열리지 않고 아래에서 이제 위로 열리는 거죠. 아이는 이 정신없는 창고에서 이제 놀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기 그림자, 새를 만든 그림자를 가지고 놀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그림자 새가 살아서 날아오릅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는 스스로가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림자의 세계로 진입했다가 그 그림자들이 또 다 같이 즐겁게 놀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환상이 깨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책의 물리적인 어떤 제약, 형식 이런 것을 내용의 일부로 삼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제 놀이터가 이렇게 좀 넓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최근에 나온 루시드 폴이라는 한국의 가수가 만든 노래, 가사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제목이 물이 되는 꿈인 것처럼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내용은 없고요. 그냥 물이 되는 꿈이 계속 뭔가로 변화하는 어떤 가사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꽃이 되는 꿈, 바람이 되는 꿈, 씨가 되는 꿈,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물이 되는 꿈으로 한 바퀴 돌아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되는 꿈,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어주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니 그러면 하나로 쭉 옆으로 이어지는 책의 형식이 일반적인 이렇게 딱 묶여있는 그림책보다는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책이 진행이 되지만 실은 이렇게 펼쳐져요. 其实呢，这个转完一圈之后，又重新回到成为水的梦，是这样的一个内容。那水呢，是把所有的内容、所有的东西都融为一谈，就混为一谈的这样的一个要素。所以呢，当时就想，这个有制定线的书是不符合这样的一个形式的，所以我就找了一个与歌词内容相一致的形式，是这样的一个形式。 어떤 분들은 집이 넓어야지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병풍식 제본의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노래 가사와 굉장히 잘 어울렸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다른 10명의 작가와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작업을 하고 있는 10명의 작가와 함께 만든 바캉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과 함께 옛 이야기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실험적인 작업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또 만들었던 책도 병풍식 제본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의 옛 이야기가 대개 배경이 그 산에서 일어나고 고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산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다 넣어보자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목은 고개 넘어 고개이고요. 이것을 열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산 넘어 산 속에 그 뭐 호랑이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도깨비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담았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많은 호랑이를 줄줄이 깨어서 아이가 데리고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의 어떤 물리적인 형식적인 재미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되게 즐겁게 놀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형태의 책을 보고 계시는데 너무 재미있으시죠? 저희가 이걸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타이페이의 독자 여러분들께서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점을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소감도 올려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선이라는 책이 또 굉장히 저도 사랑하는 책이고 특히 이 겨울에 어울리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케이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저희가 두 가지 선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는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그리는 주인공의 얼음판의 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필을 들고 이 주인공을 그리는 작가의 손이 만드는 선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중층적인 구조의 이야기를 설계하게 된 과정도 좀 궁금하고 이 책을 통해 하시고 싶었던 얘기도 궁금했습니다. 선이라는 책은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표지에서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림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림책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림책의 모든 요소들을 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표지만 봐도 우선 표지의 한쪽 면은 이렇게 빛에 반사가 되죠. 반질반질한 매끈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만져보면 질감이 느껴지는 종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으니까 이 매끈매끈한 공간은 그럼 얼음 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다른 한편은 무엇일까? 이 제목 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 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 제 이름이 한글 이름이 있고요. 이 끝에 쭉 가다 보면 끝에 이렇게 연필이 보여요. 그럼 왜 연필이 보이지? 그럼 이 끝에 뭐가 있지? 궁금하죠? 네, 그러면 이쪽 끝에 연필이 있고 연필선이 있고 지우개가 있고 지우개 똥이 있고 누군가 그림 그린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넘기면 첫 번째 면지에서 이렇게 하얀 도화지와 연필이 나오죠. 그리고 넘어가면 첫 번째 장면이 이렇게 아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한 그림책 안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펼쳐져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형식으로 만든 그림책을 보여드렸지만 그런 것 아니더라도 실은 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층적인 이야기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자기만의 선을 그어가면서 아름다운 무늬를 그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결국은 과욕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멋지게 점프를 하다가 뒤로 이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찢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여태까지 그렸던 자기 선도 자기 엉덩이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 지워버리고 되게 속상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넘어지는 장면에서 한쪽 면이 보면 종이를 이렇게 쭉 찢은 자국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종이를 확 구겨버린 어떤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죠. 이렇게 종이 딱 펼쳐놓고
아무 두려움 없이 쓱 긋는 건 좋은데 쓱 긋다가 뭔가 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또 미련 없이 쭉 찢어서 그냥 구겨버리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즐거운 스케이트의 이야기였다가 또 갑자기 종이가 나오고 연필이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독자가 살짝 당황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이 이야기가 계속 중첩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넘어져서 슬픈 아이 곁으로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미끄러져 들어오고, 아이는 실수로 넘어졌지만 친구들은 넘어지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뭔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항상 계획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는 것이 또 계획이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좀 말랑말랑한 마음, 놀이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득 정신 차려 보면 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도 이 다 같이 노는 어떤 스케이트 놀이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면서 다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을 담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스케이트 신발 밑에 있는 날이 연필의 역할을 한 것처럼 놀이와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또 펼쳐 보이고 싶었고 그랬던 작업입니다. 뭔가 좀 저 선이라는 말이 사실 어려서부터 이제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자기 인생의 선 같기도 하고, 근데 그 흔적을 이 그림책처럼 저희가 이렇게 지워가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아마 2020년을 제일 지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슬픈 해죠. 하지만 작가님에게는 2020년이 또 좋은 창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 세계의 독자를 만날 수 없고 강제적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을 저희는 기다리고 좀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예, 다음 작업 묻는 것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기대를 좀 어느 정도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원래 작가들은 거리두기가 일상이어서 비대면으로 혼자 처박혀서 작업하는 게 일상이어서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다라고 농담처럼 얘기도 하지만 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잃은 것들이 많죠. 이렇게 독자들하고 만날 기회도 정말 줄어들고 할 게 작업밖에 없어서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작가 팻 지에틀로우 밀러와 함께 만드는 서로 떨어져 있는 할머니와 손주의 이야기를 그린 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또 지금 상황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마음 아프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의 마감 단계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열정적인 바캉스 프로젝트 작가들과 함께 또 새로운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옛 이야기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선보이려고 다들 으쌰으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평소에 많이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을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긴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과 또 주구장창 노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책을 생각 중입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독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림 없는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 정말 많이 받으신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읽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그리고 보면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말로 표현을 하세요. 여기 이런 게 있네? 얘는 이렇게 된 걸까? 아닌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앞에 있는 아이와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책을 같이 읽어주는 어른의 역할은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냥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해주시면서
그림책을 읽는다는 건 꼭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읽어내야 되고 그 그림책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답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는 그 순간만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른과 함께 읽으면서 이 책을 읽는 그 순간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만 잘 남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글 없는 그림책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도구가 준비된 상상의 실험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림책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떤 그림책을 이렇게 아이에게 골라주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네, 드는 네,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 그림책을 고르는 방법은 펼쳐봐서 마음에 들면 고른다 라는 아주 단순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우선 어떤 그림책이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작가를 따라가면서 읽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치 이렇게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책 하나를 보고 마음에 들면 이 작가가 쓴 다른 책도 읽고 또 이 작가가 글들을 다 했을 경우도 있지만 그림만 그렸다면 글 작가를 또 따라가 보고 그 글 작가가 쓴 다른 그림책을 따라가 보고 그러면서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리스트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교과서나 학습과 관계되는 낱말에 반대 방향으로 그림책을 고르시면 좋은 책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에게 과학적인 내용이 나오는 책을 주면서 너는 이걸 보고 좀 자연의 세계를 알아라 라고 책을 줘도 정작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소리를 듣고 노래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용기를 길러주는 책이라고 해서 골랐는데 아이는 그 책에서 깊은 슬픔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책이 참 멋있는 책이고 또 그림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명한 책 리스트만 보고 인터넷 서점에 가서 꼭 집어서 사지 마시고 책방에 가서 만나는 우연을 좀 기대하면서 가서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작가의 세계 전체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책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너무 좋네요. 워커홀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에게도 슬럼프가 있나요? 이거는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슬럼프가 없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기에는 이 그림책은 좀 너무 즐거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닥을 치면서 난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슬럼프를 가져본 적은 없고요. 하지만 작업이라는 것이 늘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늘 얘기하듯이 작가들은 이제 조증과 우울증을 오가고 그 낙차에서 작업이 나온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슬럼프는 당연히 작업을 하다 보면 있죠. 네.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과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일은 하지 않고 책을 미뤄두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끝. 네.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책 아닌 다른 장르의 책도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저는 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거지 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독을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늘 다루는 분야가 아닌 다른 여타 분야의 책들을 많이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아까 그 그림책 고르는 얘기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책인데 읽다가 갑자기 어딘가에 꽂혀서 그것이 저의 슬럼프를 해결해 주기도 해요. 네, 그림책을 만들 때 제일 설레는 순간, 즐거움, 그렇게까지 바닥을 친 적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즐거움의 좀 어떤 구체적인 장면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제일 즐거우세요? 어떤 순간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항상 설레고 기쁘죠. 그러니까 어떤 되게 작은 아이디어에서 촉발이 돼서 요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하는 순간 갑자기 또 조증이 되면서 막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빨리 하고 싶을 때 지금 이제 딴 일이 마감이 있으면 가슴이 막 뛰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다음 작업으로 갈 수 없을까. 지금 사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그 마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마법사면 약간 시간의 자 같은 걸 선물해 드려서 이렇게 마음대로 좀 많이 시간을 쓰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질문도 재밌네요. 동물원이나 검은새, 그림자놀이 이런 작품을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읽으면 어린이들은 같이 읽는 어른은 몰랐던 자기만의 비밀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에게는 그 경계의 문, 작가님이 만드신 경계의 문이 좀 상대적으로 닫혀 있거나 차단되어 있는 걸까요? 어른들은 모르는 그 여행? 그림책의 독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글 중에 굉장히 멋있었던 말 중에 하나는 그림책은 모든 연령의 아이를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책이 어떤 문을 가지고 열고 닫아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독자일 때 그림책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이 분은 이미 비밀 여행을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하시니 이제 우리 편인 것 같아요. 네. 즐거움을 찾는 방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사실 즐기는 매체인 거죠. 저는 이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되는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독자들이 정말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어른으로 하루를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루의 어떤 시간만큼은 아이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친구가 여기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주에 가면 뭐 팔복예술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우연히 들렸다가 작가님의 그림책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날 자기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오는 중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그 책을 만났던 것 때문에 오는 동안 운전하고 오는데 계속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그 책을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수지 작가님 그림책 독자 중에 어른하고 어린이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다니면서 뭐 스페인도 가시고 많이 가보셨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그림책의 독자가 모든 연령대의 아이라고 한다면 구분이 무의미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지금은 요즘은 특히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장르의 명칭이 생길 정도로 어른들도 꼭 아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그림책을 읽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림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변화해서 이제 진짜 뭔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인증을 하고 그 그림책 이렇게 사인을 받을 때도 아이 이름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제 이름은요? 하고서 사인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게 이제 그림책을 사서 모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 독자라고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다 굉장히 다양한 독자들을 모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주 에피소드 얘기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처음 이제 갓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을 볼로냐 페어에 가서 출판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볼로냐에 온 김에 이제 혼자서 이탈리아 그 북부를 좀 여행을 하고 싶어서 기차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차역에 덩그러니 이렇게 딱 두 명이 저랑 제 옆에 있는 여자랑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이렇게 탁 세우고 뭔가 굉장히 처연한 모습으로
실연을 당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이제 말을 좀 트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니, 너는 뭐 너 어디서 왔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또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나 실은 새 책이 나왔어라고 하면서 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여줬더니 그 여자분이 되게 또 멋있게 처연한 모습으로 책을 이렇게 보시더니 탁 덮고, 근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렇게 막 감동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책을 탁 덮고서 저를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정말 꽉 껴안더니 너가 나의 오늘을 구원했어 라는 말을 하고 기차를 타고 표표히 떠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적지가 달라서 기차역에 또 혼자 남았는데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책을 만들어서 누군가와 이런 교감을 할 수 있다면 난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모두 만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바다를 건너서 타이페이에 계신 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런 마음을 나누게 된 것도 다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마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마무리 소감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대만에 계신 독자 여러분과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우선은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언젠가 정말 서로 이렇게 잘 교감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만에 계신 여러 독자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 한국 그림책과 이수지 작가의 작품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날들이 어려운 날이 어서 끝나고 내년에 타이페이 국제도서전에는 직접 작가도 저도 가서 여러분도 만나고 또 고궁박물관을 가서 진귀한 것들도 보고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